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린이 인문학 클래스 5번째 이야기 빅데이터와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범준 선생님은요 서울대학교의 물리학과에서요 초전도 배열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따시고 스웨덴의 우메오 대학교와 아주 대학교에 거쳐 현재 성균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물리학과 교수님이시죠. 사실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가장 어려운 과학의 파트로 물리학을 많이 생각하죠. 물리학, 그 다음 화학. 그래서 아이들은 지구과학이나 생명, 생물학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느끼지만 특히 물리학 파트는 상당히 어려워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김범준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빅데이터와 물리학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낯선 학문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매우 근접해 있고 근접의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발전시켜가는 근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러한 중요한 근간이지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그럼 차례를 한번 볼까요? 전체 차례는 6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는 포켓몬, 몸집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즉, 물리학자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입니다. 네, 김범준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가슴 뛰지 않는다면 과학이 아니다. 본인은 물리학이, 통계학이 가슴 뛰게 하는, 잠을 설치게 하는 너무나 멋진 학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수 속에 숨은 물리학의 비밀. 그래서 무작위로 치는 박수가 어느 순간 똑같이 리듬을 맞춰가는 모습에서 물리학의 기초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연결된 데이터의 힘, 빅데이터.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여기저기서 빅데이터라는 얘기 참 많이 듣죠. 특히 선거 기간에는 더 많이 듣습니다. 빅데이터 하면 샤이냐 아메리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이 굉장히 깊죠. 수많은 리서치 회사라든지 설문 회사에서 맞추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빅데이터가 맞추죠. 빅데이터는 정확한 정보와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통계를 내죠. 중요한 건 수치가 중요하지 않죠. 그 수치의 의미, 방향, 목적성을 읽어낼 수 있는, 즉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빅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요즘도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 SNS, 해시태그, 검색어 등의 어떤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 앞으로 사람들이 지향해 갈 목적을 추측해내죠. 세 번째, 걸리버와 강아지 뼈의 비밀을 찾아서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물리학에 다가갑니다. 작은 세상 속의 큰 세상. 그래서 사람이 사이즈가 커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부피와 질량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서 부피가 커지는 만큼 질량이 늘어나고 그 질량을 버티기 위한 뼈의 굵기와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엉뚱발랄 물리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법. 자, 개미 허리는 날씬한데 코끼리 다리가 통통한 이유 등 실제로 계산상의 물리학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으로 하나하나 대입해 들어갑니다. 물론 어려운 수학적 계산과 공식이 살짝 나오기는 하지만 김범준 선생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복잡한 계산은 넘기시면서 진행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섯 번째, 피카츄가 뚱뚱한지 날씬한지 물리학이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피카츄의 체질량 지수까지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단순히 눈으로 보고 아, 쟤는 뚱뚱해, 날씬해, 체질량이 높아, 낮아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죠. 피카츄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화를 할 때마다 상당히 사이즈가 커집니다. 피카츄의 어떤 허벅지 사이즈 하나가 커지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6번째, 세상의 비밀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싶은 친구에게. 첫사랑이 과학이었다라고 서슴지 않고 설명하시는 김범준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해야 할 공부가 무엇이고 추구해야 할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김범준 선생님이 물리학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가 기억나요. 초등학생 때였어요. 무엇이 그리 재미있다고 생각했는지 여러 책을 뒤져 지구와 함께 있는 태양계 행성들의 자료를 정리했어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금성의 크기든 화성의 공전 주기든 친구들이 물어보면 척척 답해줄 수 있었어요. 그때 만든 여러 장의 행성 카드를 지금도 가지고 있답니다. 자기가 호기심을 갖고 있고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찾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주변에 설명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이었을까요? 여러 천체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한다고 해서 과학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심을 둔 주제에 깊은 애정을 가지는 것은 모든 과학자의 공통점이랍니다.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한 번 보아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해서 천체 망원경을 사서 중학생 때 별자리를 바라보고 감동받고 했던 소녀는 고등학생이 되어 물리 과목을 배우면서 물리학자로 꿈꾸게 됩니다. 물리학자가 되는 일 말고는 다른 어떤 일도 상상할 수 없는 물리학과 첫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3, 4학년 우리 아이들이 빅데이터와 물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많은 정말 빅데이터를 모아서 숫자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그 숫자가 갖는 의미와 지향성을 이해하는 빅데이터 학문, 그리고 물리학이라는 것, 세상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해내는 물리학이라는 학문, 그 학문의 의미와 깊이를 이해하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학문하는 자세죠. 사랑하고 관심 갖고 흥미 있어 하는 분야를 아이가 찾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 아이들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죠.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 분야의 호기심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호기심이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최고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과학 크로스 인문학 5번째, 김범준 선생님이 들려주는 빅데이터와 물리학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연숙이었습니다.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팔로우가 동락 이연숙 TV를 성장시킵니다. 감사합니다.